주시면 되고요. 이 지하철 노선도와 함께 중첩해서 한번 볼게요. 네. 이 방금 전에 앞에 있었던 업무 지역에 대해 지하철 노선도와 함께 구분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배후에는 직주근접이라고 해서 업무지구에 접근이 용이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을 항상 배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항상 각광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또 고려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암 DMC와 이 서울역, CBD 이쪽 근처 시청역 중심 상권, 이 상업지역, 근무지역 영향으로 해서는 이 마포 쪽에 있는, 여기 마포 쪽 있죠? 마포 쪽에 있는 마레프, 공덕자이, 공자라고 하죠. 서대문구 이쪽에는 경자라고 해서 경희공자이, 이런 곳이 부동산 가격이 높습니다. 그리고 YBD, 여의도죠. 여의도와 이 CBD의 중간 쪽으로 해서 용산이 또 이제 배후의 주거지로 아주 유명하기도 하죠. 용산도 자체적으로 아모레라든지 대기업 본사들도 있거니와 최근에는 국제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 지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인근 지역에는 또 동부이촌동이나 서빙고동, 한남동 이런 것들이 대표 배후 주거지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강남, GBD. 여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테헤란로 주변 직장 주변으로 강남 전체적으로 상당히 가격이 많이 높습니다. 워낙 유명하니까요. 이거는 직주 근접뿐만 아니라 어떤 인프라라든지 다른 복합적인 영향이 좀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GBD의 인근 지역은 어디가 있느냐? 성동구 옥수동이나 금호동, 왕십리, 뉴타운 이렇게 강남과 도심 접근성으로 가격이 높은 지역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마용성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마용성은 YBD, CBD, GBD 모두 이제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4대 업무지구인 판교, PBD 근처의 주거지역인 분당과 수지 지역도 비슷한 이유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분당, 판교의 경우에는 PBD 근처이기도 하고 배후 주거지로서 가격이 높기도 하지만 신분당선을 따라서 여기 지금 보시면 신분당선을 따라서 GBD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도 매우 우수합니다. 게다가 그 지하철 노선뿐만 아니라 업무 지역에 접근을 하는 걸로 광역버스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는데, PBD 지역에 이 분당 판교 지역에는 워낙 그 광역버스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CBD와 GBD에 대한 연결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 지역도 가격이 높은 편이죠. 단연 모든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거나 환승이 용이한, 딱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어디가 가장 황금 노선이냐면 바로 2호선입니다. 2호선의 골든라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2호선 라인이 가장 우수할 수밖에 없고, 아까 지적도 분석한 내용으로 이제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 게 전혀 없고 평지로 이루어져 있는 강남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강남을 동서로 연결하고 있는 2호선, 그 다음에 7호선, 9호선 이 라인, 강남을 남북으로 연결하고 있는 3호선과 신분당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차차 생길 GTX까지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는 3호선과 신분당선, 그리고 분당선, 이렇게 세 개는 또 황금 노선으로 불릴만 하죠. 따라서 이 강남 전역은 4대 업무지구를 모두 빠르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고, 아까 이야기한 마용성 지역, 그 중에서도 동부이촌동, 옥수, 금호, 왕십리 뉴타운 있죠? 이쪽의 신축 아파트도 강남보다는 못하지만 비싼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잠실과 송파, 그리고 멀리는 강동구 권역까지 요즘 고덕, 그라슘 유명하죠? 이런 쪽도 부동산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분당도 비싸고요. 같은 이치로서 서대문구 쪽에 있는 신축 아파트인 이 경자라고 부르는 아파트 있죠. 경희군자이, 또 강서구 마곡 쪽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도 이렇게 비싼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 4대 업무 지구 연결성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앞으로 향후에는 광역철도가 들어오죠. GTX라고 하는 광역철도가 들어오게 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이 교통혁명이라고 하는 GTX가 개통이 되면
특히 이 세 개 노선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것이 2024년 완공되는 GTX A선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분당 판교 지역은 PBD 주요 업무 근처에 있으면서도 광역버스 노선이 상당히 현재에도 잘 되어 있고, 거기에 향후에 신분당선 연장 GTX-A가 신설되면서 기존의 CBD, YBD, GBD 연결이 다 세 개가 전부 다 잘 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특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직주 근접 관점으로 봤을 때는 2호선, 3호선, 9호선, 신분당선, GTX-A 이렇게 주목을 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인프라 개발 호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는 도로 구획이나 병원, 백화점, 대형몰, 대형 마트 이런 각종 문화시설 같은 것들, 생활 편의시설을 의미를 하는데요. 어느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하다거나 못한 속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인근에 관심을 가지시는 조건으로 봤을 때 큰 백화점이나 같은 그런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많이 있고, 또 스타필드나 롯데몰처럼 대형몰이나 아니면 각종 문화예술 시설들이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의 부동산은 큰 호재가 될 수 있고, 결국에는 가격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대학병원, 그리고 대형병원, 인근의 학교나 아주 큰 학교나 명문학교나 문화시설, 이런 상업문화 인프라가 있다면 우수한 장소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서울 내 어디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후보로 하고 있는 장소가 있으시다면 그 지역을 놓고 인프라를 평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로가 반듯하고 바둑판처럼 잘 구획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서 이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를테면 직진을 하다가 갑자기 좌회전으로 바뀌는 이런 게 주로 이제 강북 지역에 상당히 많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도로가 옛날에 만들어서 그런데, 그런 도로가 별로 없고 좀 예상이 되고 바둑판처럼 구획이 잘 되어진 곳, 그런 것은 결국에는 강남 지역이죠. 강남 지역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인프라는 직주 근접 외에도 도시의 자급자족 기능을 의미하고, 강남이 가장 우수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요. 1970년대 이제 그 강남 개발을 할 때 아주 복잡한 서울 사대문 안을 좀 분산하기 위해서 명문고등학교도 이전했고, 각종 인프라,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강남으로 이전을 했고, 그러면서 철두철미한 계획하에서 도로도 반듯하고 평지의 각종 시설들이 모두 유치가 되다 보니까 현재 강남을 넘어서는 지역은 대한민국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강남 접근성이 부동산 가격의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다 잘 아는 내용이겠죠. 결국은 그렇다면 강남과 범강남, 그러니까 강남의 바로 인근 지역인 서초, 송파, 분당, 마용성 이런 지역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학군과 교육열인데요. 이 학군과 교육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학교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고등학교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특목고도 있고 자사고도 있고요. 그래서 내 자식을 아주 빡세게 그렇게 키울 생각이 아니더라도 좋은 환경에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학군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것이 곧 미래가치이고 반드시 부동산의 가격 관점에서 같이 연결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녀의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그 소득 수준이 높은 곳에 학군이 형성된 곳이 많고, 오히려 소득 수준이 높은 곳에 학군이 형성됐다라는 말보다는 학군이 형성되어져 있는 곳에 가격이 이미 비싸다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고등학교가 그 자사고나 특목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좋은 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전국의 중학교 성취도를 지표로 삼았었죠. 그래서 2016년 전국 중학교 학업 성취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왜 2016년이냐면 이게 서열화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17년도부터는 학업 성취도를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서 보여주지 않고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자료가 마지막이라 이 자료를 한번 보는 것이
거의 뭐 최신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업 성취도의 95% 이상이 주황색, 그 다음에 90% 이상이 노란색, 85% 이상이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잘 보면 결국에는 분당, 강남, 서초, 수지, 목동, 뭐 이제 송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노원까지. 이게 보면 앞에 이 주황색, 노란색이 많은 비율로 쫙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학군지, 유명한 학군지, 분당, 강남, 서초, 수지, 목동, 네, 노원구, 중계동 이렇게 5개 지역을 전통적으로 꼽습니다. 분당 전역으로 다 이제 뭐 학군이 다 발달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분당에서는 특히 순회동이 유명을 하고요. 강남 전역이 다 학군이 높기는 하지만 강남에서도 대치동이 강세이죠. 그 다음 목동 유명하죠. 노원구, 중계동 이렇게 전통적으로 학군 지역으로 뽑습니다. 물론 2017년에 폐지된 이후에 현재 버전의 학업 성취도 자료는 구하기가 어렵지만, 하여간에 좋은 학군은 지역의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학교 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학군이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애들이 없는 것이 학군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맨날 본드를 불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런 탈선을 일삼는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면, 더 많다면 확률적으로 아무래도 우리 아이한테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런 유흥시설이나 뭐 이런 지역, 아까도 지적도에서 이야기했었던 주로 이런 공업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